하나, 행복은 기준을 추릴 때 시작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고 얻으려 한다. 하지만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준을 낮추고 욕망을 추릴 때 비로소 찾아온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 사회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생활을 성공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공허해진다. 왜일까? 그것은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결핍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둘,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의 허상.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경험하고 나서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은 평생을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을 만든다. 삶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환경은 바뀐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핑계를 찾게 된다. 준비만 하며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도망치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셋,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의 착각.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잊고 산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허비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유일하게 우리 손에 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 네, 지적활동과 고독이 주는 진짜 평화.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들을 쫓으며 살아간다. 스마트폰, 뉴스, SNS, 사람들과의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혼자 있는 시간,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사색하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적활동은 단순한 공부나 정보 습득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통해 내면을 확장해야 한다. 5. 사회적 기준과 가짜 우월성의 함정.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더 가졌고, 누구는 더 인정받는다고. 이런 기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끝없는 열등감에 빠진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본질적으로 허상이다. 타인의 기준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외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와 철학이다. 사회가 정해준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6. 내면의 충만함을 찾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을 자유라고 착각한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유를 얻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외적인 성공은 또 다른 책임과 구속을 가져온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가치를 명확히 세우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자유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내면의 충만함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결국 자유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7. 우리는 종종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마치 당연한 듯 지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를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8. 우리는 삶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공이 마치 내 삶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기준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며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9. 인생의 성장은 고통 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온다고 믿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는 순간은 대부분의 경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찾아옵니다. 실패와 아픔, 좌절과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비로소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 인간관계는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겪으며 점점 더 마음을 닫고 타인과의 연결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나 자신 역시 상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관계는 결코 일방향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끊임없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는 그렇게 준비한 미래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손에 쥐게 되는 것은 공허한 뿐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그 준비가 현재를 망각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진정한 의미의 미래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무한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길은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결국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3.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라며 지도조차 해보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는 순간 비로소 성장합니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일에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한계를 깨는 삶입니다. 14.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마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내 삶의 일부이고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너짐 속에서 피어난 다짐과 성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줍니다. 15. 감사하는 태도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늦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한 잔의 차,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16. 우리는 흔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때,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시작이 서툴러도 괜찮고 준비가 덜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며 그 시작이 있었기에 완성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후회만을 남기게 됩니다. 17. 우리는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쉽게 자신을 찾게 만듭니다. 타인의 성공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자존감을 잃고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8.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항상孤独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애는 자만과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19.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 업무 성과, 외형적인 성공에만 집중하는 환경 속에서 과정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인생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0.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후회는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